좋아요, 구독. 그러면 지금부터는 섹터 흐름들 한번 보겠습니다. 섹터 흐름들이 과연 지금 어떤 쪽들이 누가 잘하나, 이런 어지러운 장 속에서 그래도 누가 힘내나 라고 봤을 때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또 강한 섹터 중에 하나가, 오늘 보니까 뭐 그러네, 뭐 양자암호. 양자암호는 또 대표적인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엑스게이트, PPI, 뭐 ICTK 이런 종목들이 벌써 상한가 들어갔나요? 네. 나오는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그거죠. 또 정부가 뭐 한다, 아니면 이번에 보니까 양자암호를 통해서 이번에 정부의 예산 기준 보게 되면 뭐 차세대 반도체 기술 이런 것도 있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 반도체 패키징 뭐 이런 쪽 다 있다가 양자 쪽도 우리 챙기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살짝 움직이는 모습들이죠. 근데 아직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시장에서 흐름들은 이것도 하나의 축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이거 괜찮은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초전도체 가지고 그렇게 움직였었는데 이거는 왜 안 움직여요? 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에선 약간 들썩이는 게 지금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 보여주고 있고, 게다가 또 보안주 쪽은 그냥 딱 그거죠. 딥페이크. 오늘 관련된 쪽에서도 종목들 엄청 세네요. 센즈랩 이것도 쉽게 안 밀리고 가는데 좀 약하긴 약하죠. 그리고 또 그나마 이렇게 봤었을 때 좀 라운시큐어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좀 침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추세는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냥 장중에 들었다 놨다 하는 매매들은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게 좀 아쉬운 게 지금 시총이 1200억이에요. 지금 대부분 보안 쪽은 국내에서 그렇다고 뭐 적자나거나 아주 뭐 이상한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금 분위기는 요거에 약간 어느 정도 좀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고, 근데 어차피 AI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소프트웨어 관점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보안 쪽도 하나의 중요한 역할, 특히 이런 보안 쪽 같은 경우는 만약에 딥페이크 관련된 쪽에서 만약에 방지하는 기술이나 아니면 이게 발생했을 때 그걸 가지고 뭐 다시 회수해서 뭐 없애는 기술 같은 경우도 있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또 다 자동 탐지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AI가 적용돼서 또 돈 버는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 포장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이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재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뭐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보니까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쿠팡이 주가가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라가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래서 지금 보니까 CPNG죠. 아이고, 영어를 한글말로 치면 안 되겠죠. 쿠팡. 어제 주가가 7%쫙 올라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상장돼 있죠. 근데 어제 나왔던 얘기들은 쿠팡 지금 다 쓰실 겁니다. 대부분 많이 다 쓰실 건데, 저도 뭐 멤버십 올라간다 그래서 그냥 저 예전에 쓴 거에 비해서 몇 분, 한 절반 올라갔나요? 한 50%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올라간 거 가지고 너무 편리해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는 올라가도 그냥 해도 되겠지 뭐 하면서 그냥 쓰고 있는 편이죠. 다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달까지 이용액, 그리고 결제 건수, 이용자 수 모두가 다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팀F 사태가 나오다 보니까 둘 다 위메프 팀원 안 써. 그럼 이것도 넘어오는 꼴이죠. 이걸 가지고 뭐 그거 썼었는데 이제 못 믿겠어. 이마트 가야지. 오프라인 가서 이마트 안 갑니다. 여기 지금 젖어 있는 쪽이다 보니까 이런 게 또 하나의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다 보니까 관련주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끼쳐서 종목들이 강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아침에도 관심은 있었어요. 근데 설마 거기까지 움직일까 싶었더니 역시 자네 안 들어왔는가 훅 하고 또 올라가는 이런 변화가 나와서 전통적인 쿠팡 관련주라고 알려져 있죠. 게다가 또 쿠팡이 그걸 통해서 또 이제 투자를 더 늘린다 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더 강한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KCTC나 뭐 세방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솔직히 비싼 종목은 아니에요. 가치 투자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좀 아주 늦게, 그리고 또 천천히 움직이는 게 아쉬운 모습들이지만, 태용로직스 이것도 뭐 그렇게 비싼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게 지금 시점에서 뭐 CJ 대한통운도 움직이네요. 이 지금 시점에서 어떤 주된 섹터를 가지고 꼭 저평가니까 나 이거 사야지 라고 할 만한 중소형주의 섹터가 될 수 있을지,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단기간에 끝나고 그냥 줄줄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보시되, 그래도 쿠팡이 주가가 한번 더 레벨업이 된다든가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또 그러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연계해서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종목적으로 봤을 때 또 요즘 강한 게 카지노. 와우. 강원랜드가 이제 어쩐지 여기서 살살살 올라가는 게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오늘 나왔던 얘기는 정부가 이제 강원랜드 쪽에서 테이블하고 시설들을 늘릴 수 있게, 그리고 또 특히 외국인들 쪽에서는 외국인 전용 쪽이 또 따로 있죠. 그쪽은 또 한도 규모를 또 3억까지인가 늘린다고 하다 보니까 저 증설할 수 있게 해주네, 실적 좋아지겠는데 그러면서 딱 들어왔지만 이런 거 보세요. 이거는 그냥 오늘 이 이상으로 쭉 들어갔던 거는 약간 오버슈팅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서는 챙기는 게 맞겠지만 지금 다시 이렇게 쭉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는 또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조금 오버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7월 달에 실적 잘 나왔던 GKL, 파라다이스 모두 다 강한 모습들이죠. 이것도 지금 7월 달에만 17%뭐 18%한 두 자릿수까지 다 드롭백이 올라갔다라고 하다 보니까 기대감은 높은 거죠. 근데 어차피 그래도 한 9월 달 요때 또 국경절하고 황금 연휴 있을 때 요때가 또 약간 부각을 많이 받겠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가겠다. 또 이게 그러면 결국은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겠죠. 이게 레벨업 되는 과정들이 나와야 추세가 강할 텐데 그거는 좀 더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요즘에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야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즘 고가를 찍는 것 중에 하나가 편의점, GS 리테일, 네, 그리고 BGF 리테일 이런 거 보게 되면 주가가 여기까지 와 있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전혀 안 보고 있고 에이 무슨 이거 사서 뭘 먹겠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잠깐만 보고 있으면 꿀럭꿀럭꿀럭 올라오더라고요. 신기합니다. 예, 저희가 안 갖고 있으면 아주 신기하게 올라오는 이 K 증시의 매력, 네,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약간 그런 거죠. 달러가 약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항상 시장에선 그동안에는 수출 중심으로 가는 변화가 나왔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내수주에 대한 기대감, 대표적인 게 많이 못 갔었던 유통주도 하나의 그 축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럴 때 한번 좀 사봐야지 라고 하는, 저희는 못 사고 스마트한 머니 아니면 좀 큰 기관 쪽에서의 움직임들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이라도 사봐 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냥 어느 정도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한 저점에서 좀 베팅을 했었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것도 이런 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특이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백화점, 현대백화, 이거 맞나요? 예, 현대백화점, 네, 신세계, 롯데쇼핑 이런 거 쭉 들어오고 신세계도 지금 의외로 한 달 내 고가가 들어오고 있고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수는 안 좋다, 뭐 소비 심리 최저, 뭐 꺾인 지가 뭐 몇 개월 됐다라고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올라오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소비 심리가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게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양극화, 안 좋은 쪽은 여전히 안 좋고 그리고 또 좋은 쪽들은 여전히 좋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분위기, 게다가 또 약간 추석 때 명절 때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다 뭐 가족 모임 뭐 한 반나절 뭐 이렇게 있다가 빨리 좀 다 올라가는 분위기죠. 그리고 또 나를 즐겨야지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변화, 명절에 특수 효과, 성수기 이런 느낌들이 같이 맞아 있다.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또 하나 봐야 될 게 항공주라고 봐야 되겠죠. 항공주 오늘 대한항공도 그렇고 강세로 쭉 가다가 살짝 멈췄습니다. 시장이 좀 들락달락하니까요. 그런데 항공주는 딱 두 개죠. 원화가 강세로 가고 그러면 외화 부채가 갖고 있던 게 줄게 되고, 그래서 리스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가다 보니까 낼 수 있는 금액들이 더 줄어든다라고 봐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WTI 유가가 지금 60달러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70달러대가 깨졌어요. 그만큼 떨어지게 되면 항공사 입장 쪽에서는 유류비가 상당히 또 중요한 비용으로 차지하는데 많이 힘을 덜었지 않습니까? 80달러대 되는 것과 60달러대 되는 것은 또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혜를 본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높은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또 항공주를 끌고 가는 흐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계속 또 한 단계 레벨 다운되는 유가의 동향을 보여준다 그러면 레벨업을 시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또 요즘에 핫하고 핫한데 손이 잘 안 나가는 섹터,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뭐 하고 있었지라고 하는 섹터, 예, 2차전지가 있습니다. 2차전지도 지금 보게 되면 되게 특이한 현상들이 나오는 게 2차전지 쪽에서 지금 저희가 그렇게 잘 안 챙겨봤어요. 작년 같은 경우도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은 2,000원지 하면 소재 쪽 에코프로 BM 이것만 많이 챙겨봤다가 이번엔 되게 다른 현상이 나와요. 근데 또 이런 셀 만드는 제조업체 메이커들은 강한데 지금 보면 에코프로 BM 주가는 영 이번에 2,000원지 간다고 에코프로 BM 샀다. 재미없을 거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라는 쪽으로 나오는 거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들이고 왜냐하면 큰 축이 갈렸던 게 지금 여전히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제대로 소재 가격들은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즉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은 올라온 가격들과 함께 그거를 만들어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해야 마진이 더 생기겠죠. 근데 계속 하락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이거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겠죠. 그걸 가지고 그러면 반대로 셀 메이커 입장 쪽에서는 이렇게 리튬 가격이 떨어지면서 모든 소재 가격들이 약하다 보니까 같은 소재를 반영돼서 만들어진 걸 가지고 양극재 물질을 가지고 내가 조립해서 배터리를 만들고 전기차 업체한테 납품을 하게 되면 그때 나오는 마진은 오히려 더 커진다라는 쪽들이 지금 이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소재 업체들이 내가 그 을이지만 갑인데라고 하면서 이거 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또 가격 올랐으니까 이거 알아서 사주세요. 싫으시면 가시든가 뭐 이랬던 기업들이 요즘은 아닙니다. 저 어떻게 형님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저희 힘들어요.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로 바뀌었죠. 이렇게 됐었을 때 흐름을 본다. 그럼 지금은 일단 고르는 게 LG에너지 솔루션 아니면 셀 메이커로 고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또 2차전지 관련된 ETF 쪽을 바라본다. 이런 쪽을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ETF가 비중이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셀 메이커들이 많은 쪽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약간 소재업체 쪽으로 비중이 많은 흐름이다. 이거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잘 선별하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셀 메이커를 고르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얼만큼 싸게 살 것이냐 아니면 다시 눌림목 들어올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게 문제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올라간다고 막 사기가 아직은 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중요한 수급도 봐야 되고 동향도 봐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 쪽에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약간 조정이 어디 들어오나 이거 좀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쫓아가는 저는 왜 이런 걸 잘 못하겠죠? 막 좋다고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냥 그래 돌격 이런 걸 잘 못하겠어요. 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쫄보 우리 박찬근대 고릴라 선생님이 얘기했던 쫄보 다 비슷해요. 주식 오래 하게 되면 이렇게 심장이 요만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아지는 건 맞겠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대응하냐? 가격 메리트가 들어오면 사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2차 전지를 고르라라고 하게 되면 뭐 그냥 이 정도 흐름들 쪽으로 보시면서 고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쪽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쪽도 보게 되면은 다른 또 그동안에 강했던 섹터들도 요즘 그 있지 않습니까? LNF 이것도 말은 많다고 하더라도 아니 테슬라 잘 나가는데 LNF도 올라가야죠. 못 올라갑니다. 지금 이런 쪽에서 소재 업종들은 좀 인기가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또 LG에너지 솔루션이 4분기 들어가게 되면 또 강하게 빛을 보여줄 것 중에 하나가 4680 배터리 그전에는 이제 작은 배터리를 통해서 1층 거의 건전지 같은 거 이렇게 쭉 연결시켜서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이게 아니라 4680 시리즈로 좀 큰 걸로 들어가서 좀 용량도 늘어나고 거기다가 또 화재 위험도 적고 한쪽들이 또 안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것도 기대감 쪽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지금 LG에너지 솔루션이 이어가는 변화가 어떤 테슬라 쪽에도 납품하고 하면서 좀 Q 확대를 또 유럽 쪽도 살아나고 하는 쪽의 기대감을 같이 안고 있다. 한 쪽들이 중요한 변화로 보여지는데 가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또 감익돼서 실적 적자 보고 재미없었던 거는 상반기로 끝났다. 하반기는 적어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증익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큰 것도 지금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시되 섹터 전반적으로 훈풍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란 것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잘 선별해서 일단은 제일 센 거 강한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가 있는 쪽들을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볼까요? 지금 엔캠 이런 것들도 시도했다가 못 넘어가고 바로 밀려버려요. 그렇게 나오는 상황들이고 며칠 전에 봤던 또 포스코 퓨처엠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그때는 되게 아주 호기롭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때 나왔던 가격대가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럴 때 저항대예요. 이렇게 저항받고 빠집니다. 여기 더 못 넘어갑니다. 거래는 탁 들어왔지만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안고는 그 다음에 돌파하는 게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아직 못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요거는 왠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잘못하게 되면 또 이렇게 힘 빠진다 그러면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죠. 그런 모습들을 나올 수 있을지. 그러면은 다른 거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게 쭉 하고 계속 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뒤를 바라보고 있던 이런 소재 쪽에서 그래도 양극재, 음극재 다 할 거고, 게다가 또 지금 2027년, 그러니까 2025년만 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에서 나오는 어떤 소재들에 대해서 약간 좀 어느 정도 배제시키고 FEOC 규정에 따라서 이걸 다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 쪽에서 좀 쇼티지 아니면 제대로 준비를 못해서 그동안에 금리도 많이 올랐고 거기다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어떤 투자의 흐름들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아서 어머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는 대기 상태에 있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기차가 그럼 캐즘 끝나고 딱 돌아서기 시작한다. 그러면 늦었잖아요. 그럼 이제 투자를 막 다시 해야지 라고 하는데 벌써 쇼티지가 발생해요. 그러면 이거 제대로 또 가격이 막 올라가게 되면 또 제대로 못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만한 회사들, 특히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전구체, 그리고 또 음극재 이런 쪽들도 쇼티지가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를 그대로 또 종목들도 반영한다라는 관점들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또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의 방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오늘 또 섹터별 강한 것들 뭐 있나 보다 보니까 요즘 강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밸류업입니다. 밸류업 쪽의 종목들, 솔직히 지금 먼저 이제 밸류업을 앞두고 시장에서 발표했던 회사들이 있고 또 아닌 회사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조만간 정부에서 밸류업 지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연동되는 KLX 그 지수 만들어 놓고 ETF 생성되고 그러면 이것들도 또 하나의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한번 볼까요? 시장은 지금 쭉 밀려도 이런 종목들 신한지주 별로 안 밀렸어요. 고점에서 그냥 이렇게 묵직할 정도고, 은행주 괜찮고, 보험주 하나 볼까요? 삼성화재 이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냥 고점에서 그냥 평범해요. 올해 고가가 39만 원대, 지금 36만 원대, 크게 안 밀렸거든요. 이런 쪽에서 지금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 그것도 의외로 증권주 이것도 잘 안 빠집니다. 옆으로 아니 저 상태에서 왜 그대로 있지? 네, 증권주의 특성은 원래 금리 인하 때 수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 수혜란 부분들이 수혜는 받겠지만 한국 증시가 그만큼 좋아져서 거래량 많이 늘어서 거래 대금 늘고 그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금투세 수혜주입니다. 네, 금투세를 시행한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빠져가지고 다 해외로 갑니다. 해외 위탁자산 쑥, 그리고 해외 거래대금 쑥. 그러니까 한국에서 안 되는 거 우리 이쪽에서 돈 벌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안 되겠습니다. 밸류업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ROE 10% 이상, 그리고 또 그 밖에 또 배당 늘리고, 그리고 또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해서 유통주식수 20% 이상 줄인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미래에셋증권 같은 회사고, 그다음에 키움증권, 삼성증권 다 동참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흐름으로 제가 잘 관심이 없지만 시장은 그렇게 벌써 움직이고 슬슬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런 것들, 그렇다고 여기서 따라가느냐, 또 출렁임이 나온다 그러면 그런 때 잘 봐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죠. 그런 쪽으로 이용을 해볼 섹터도 되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오늘 보니까 또 의외로 이런 쪽 강해요. 덱스터, 언제적 덱스터입니까? 근데 지금 벌써 밑에서 막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요. 게다가 또 CJENM, 네, 이건 그냥 거의 횡보 중이네요. 그런 쪽에서 이런 컨텐츠 관련된 쪽들도 우리 많이 쉬었어요. 그렇다고 우리 이제 하반기 되면은 또 이제 금리 인하가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성장주 개념들의 종목이니까 우리도 좀 봐주세요 라는 쪽으로 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것도 눈길이 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밑에서 막 올라오는 것들은 이게 과연 연속성이 있을까라고 플레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고, 이 이슈가 계속 또 시장에서 남아서 계속 끌고 갈 이슈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매매를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또 되지 않는 거는 되게 특이한 변화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렇다라고 보고, 혹시 또 확대되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 그땐 대응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렵다라고 보시면서 아직은 또 심리가 또 확 퍼져야 되겠죠. 그럴 만한 지금 심리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오늘 또 섹터와 관련된 얘기들까지 한번 쭉 해봤는데, 그래도 그나마 저희 얘기하는 동안에 주가가 좀 살살 올라와줘서 다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올라갔던 것보다 폭을 줄인 거네요. 네. 그래도 아직 갈 길은 무지 먼 시장 쪽에서 참 보고 있으면 답답하긴 해요. 근데 이럴 때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면 될 때 해야죠. 안 될 때 계속 스트레스만 받고 보고 있다고 변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챙겨보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꼭 해야 될 것들은 리스크 관리하고 될 것들 챙겨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라는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저희 또 좀 바뀐 경제사부 지금 또 1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었는데 제가 좀 말이 빨라서 우르륵 왔다고 하더라도 좀 하나하나 좀 잘 챙겨보시면 한 주에 대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더 챙겨보시고 좀 분위기 바뀌어서 좀 이상한가요? 다시 게스트 초빙해와라. 그러면 초빙해 오겠습니다. 달려가야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는 일단은 제가 할 수 있을 만한 또 시장 정리를 하고 시장을 한번 보고 거기서 또 나올 수 있는 흐름들 투자 아이디어 한번 챙겨가고 하실 수 있게 정리를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요. 시장이 조금 좀 살아날 때까지는 그리고 또 추석 끝나고까지는 또 저희 경제사부는 제가 혼자서 랄랄랄라 이거 하면서 또 시장 흐름들 비교하고 또 체크하고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시장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괜히 아프시거나 관절기 때 또 이렇게 하면서 또 힘드시면 전혀 또 시장의 대응이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건강 꼭 잘 챙기시고 그다음 무엇보다 시장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될 때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하시게 되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경제사부가 함께 여러분들의 시장 흐름들 점검하고 이끌어가는데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